2024년 8월 27일 마감 및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4천억 매도를 했고요. 개인도 27억 매도가 되었고요. 기관은 3,691억 매수가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게 되면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좀 진행이 되었고, 개인은 매도해서 매수 전환되었다가 장 막판에 매도로 전환이 되었고, 코스닥은 기관은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죠. 근데 코스닥이 조금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 기관은 지속적인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되게 되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0.24% 하락 마감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는 거죠. 그래서 아랫꼬리를 좀 달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795포인트를 뛰어넘어야지만 흐름이 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좀 많았던 하루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이 된 거죠. 대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거를 그냥 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 AI 챗봇이라든가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도 오늘 아침에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유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는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지수가 3.46%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력 공방을 벌이는 등 중동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리비아의 원유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졌는데 리비아가 전 세계 원유의 1% 정도 차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를 하게 되면서 의료 대란이 우려가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51% 하락을 했죠. 엔비디아가 2% 하락을 했고요. AMD가 3% 하락을 했습니다. 뭐 TSMC가 1%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83, 인텔이 2%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SMCI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종목 같은 경우 뭐 7%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뭐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관련되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현지 시간으로 28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9일이겠죠. 내일 모레 정도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예상치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예상치보다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꼭지가 다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다 보니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의 한국 기업의 두코바니 신규 원선 건설 사업 수준은 뭐 기술 이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진정을 제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양자모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 예타 면제에 대한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TK가 오늘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뭐 실적은 적자가 지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대기업이 먼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9.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폰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연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팀쿡 CEO가 나오죠. 그래서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상승한 종목들은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이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바이오 유틸리티 유통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라든가 한국전력이 뭐 전기라든가 가스 공급하는 데 있어서 뭐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면서 상승을 했고 뭐 유통은 전반적으로 한 1에서 한 4% 정도 상승을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00만 원을 찍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제약업종은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있는데 생각보다는 안 올랐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일이죠. 오늘 매수가 됐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8월 21일 날 얘기를 했던 롯데 이노베이트가 오늘 17%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한시 기준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실질 마감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가격을 확인해 보게 되면 31,800원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 칼리버스는 26일 X 계정을 통해서 29일 메타버스 플랫폼 런칭을 한다 이렇게 전했는데 칼리버스는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를 극사실적인 비주얼로 경험할 수 있는 초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롯데이노베이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전기 충전기, 충전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뭐 2차 전지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였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인 32,000원 부근까지는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34,000원 부근 있죠. 34,000원 부근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4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 뭐 내일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거래량 없는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오늘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뭐 손절은 아니고 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시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여기 상승을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이렇게 나왔었던 거고요. 조정을 받아주면서 전 고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 18,500원 부근이에요. 왜 18,500원 부근이었냐면 이 가격 있죠. 여기에서 조금 확인을 해보게 되면 18,000원 부근이 이전에 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 그때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뭐 오늘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회를 했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 어디에서 반등 나올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15,500원 있죠. 이 15,500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1,000원이에요. 한 7, 8%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젠도 동일합니다. 18,000원 부근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아주고
뛰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여기였습니다. 그렇죠? 18,000원 부근이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이 15,700원대까지의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가격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한 100원 정도 17,700원 부근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여지는 있겠지만 이탈을 하게 되면 15,700원대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밥켓이 4% 거의 5% 가까이 돼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니죠. 정확히 정부는 아닌데 금감원에서 지금 계속 반려를 하고 있죠.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막아선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는 정정 요구 사항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세간의 예상과 달리 교환 비율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떨어져 나온 분할 신설법인의 가치평가 방식을 문제 삼았는데 소액주주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로보틱스의 고평가 여부는 논란의 쟁점이 아닌 것이고 금감원이 지적한 이 신설법인은 오로지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두산파켓이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신설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5,000원은 목표가 여전히 뭐 유효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45,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5만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실은 뭐 정확하게 45,000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위아래로 폭이 좀 있습니다. 한 2, 3% 정도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안에서는 언제든지 저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량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거래량이 아무리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 SK, 지니틱스, DTNCR로 타이거렉이 관심 종목으로 좀 나왔는데 타이거렉은 예상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조정시 매수 방향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제일 먼저 지니틱스가 있는데요. 지니틱스가 M&A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M&A 가격이 1,900원대예요. 1,900원대인데 그것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9 잔금납입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동안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매각을 계속 시도를 했었습니다. 매각 시도를 했는데 결국 잔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꼭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를 꼭 팔아야 되는 거냐면 나이스그룹 2세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1,100억입니다. 그걸 담보대출로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매각을 해야지만 숨통이 좀 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일 날 잔금 납입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 납입을 하게 되면 뭐 주가는 2,450원 부근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콩 헤일로 테크놀로지 쪽이거든요. 근데 홍콩 헤일로와 연관된 종목을 보게 되면
동훈아나텍이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동훈아나텍. 2022년 12월 달에 헤일로와 뭐 MOU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하다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헤일로 검색을 좀 해보시게 되면 샤오미나 뭐 이런 쪽으로 연관이 돼갖고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이후에도 주가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2,450원을 일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잡고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만약에 진짜 이게 아니네요. 이슈가 좀 되게 되면 이전의 고점 부근이었던 4,2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500원대까지 맥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지지를 제가 2,450원 부근은 6이에요. 여기에서 한 여기 정도로 보이고 있으니 요거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 간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합병안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된 SK그룹주들이 한 3% 정도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거는 15만원 돌파를 해야 됩니다. 15만원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15만원 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손절가는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가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5만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 4%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거는 19만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셔도 되겠죠. 목표는 19만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우드웍스 오늘 올라오다가 지금 저항에 머무르면서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10시까지는 좀 대기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조금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뭐 60분봉의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6,600원을 손절가로 그럼 잡는 거예요. 내일 올라와서 양봉이 하나 형성이 되고 만약에 조정을 이렇게 받아준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이 고점이 그러니까 60분봉의 고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손절가는 16,600원이 된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매매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근데 내일 조정받는다? 그럼 매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매수하면 안 됩니다.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면 안 돼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겁니다. DTNCR도 똑같죠.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목표가 여기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목표가는 9,500원 전후 손절가 너무 크네요. 그냥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원래 얼마 얘기하려면 6,000원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거의 뭐 15% 하락이니까 요거는 손절가 4%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이걸렉. 타이걸렉은 지금 22,000원이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22,000원 매수. 그래서 조정시 매수해야 된다. 조정시 매수. 손절가는 4% 잡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27,000원. 그 다음에 27,0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가격이 되겠죠. 35,000원은 2차 목표가다. 2차 35,000원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마감 시황 얘기를 해드렸고요. 종목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뭐 시장이 내일까지는 좀 흔들릴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일 밤 내일 밤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월 27일 마감 및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